작아지는 괴물 조앤 그린트 글. 머나먼 남쪽 폭포 너머 작은 마을에 한 사내 아이와 삼촌이 살고 있었어요. 삼촌은 덩치 큰 동물을 많이 잡은 사냥꾼이라서 용감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죠. 하지만 조카를 너무 못살게 굴었답니다. 조카가 겁쟁이라고 말이에요. 삼촌이 숲에 무서운 괴물이 산다고 겁을 주면 아이는 그 얘기를 그대로 믿었어요. 삼촌은 용사이고 위대한 사냥꾼이니까요. 강가에 가면 아이는 악어에게 잡아먹힐까봐 겁이 났어요. 숲에 가면 그늘에서 뱀이 스르르 기어 나올까봐 나뭇잎 밑에서 거위가 튀어나올까봐 겁이 났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은 마을로 가는 오솔길이었죠. 그래서 오솔길을 지나갈 때는 냅다 뛰어갔답니다. 어느 날 오솔길에서 가장 으슥한 곳을 지나가는데 컴컴한 나무 그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는 귀를 막고 더 빨리 달렸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소리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무서울 거야. 무서운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잖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귀에서 손을 떼어 주먹을 불끈 쥐고 용감하게 컴컴한 그늘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산토끼가 덩굴에 다리가 얽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산토끼가 말했어요. 겁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 당신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혼자 숲속에 들어갔다니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아이는 산토끼를 풀어준 다음 품에 안고 말했어요. 하나도 용감하지 않아. 우리 마을에선 나더러 겁쟁이 미홉이라고 하는걸.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소리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들어올 생각도 못했을 거야. 산토끼가 물었어요. 왜요? 왜 무서운데요? 강에 사는 악어도 무섭고 뱀이나 거미도 무서워.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잠잘 때 야자지붕에서 바스락거리는 괴물이야. 삼촌은 쥐나 도마뱀이라지만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괴물일 거야. 산토끼가 말했어요. 그럼 벽이 아주 두꺼운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집 안에 있으면 무서운 것을 모두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호비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소용없을 거야. 창문이 없으면 숨을 못 쉴까봐 겁이 나고 창문이 있으면 괴물이 넘어 들어올까봐 겁이 날 테니까. 미호비가 물었어요. 내가 겁쟁이라는 거 알겠지?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집까지 데려다 줄게. 집이 어디야? 그러자 산토끼가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우리 집은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호비님은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꼭 은혜를 갖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줄 수 없겠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는 가르쳐 드릴게요. 용기를 얻으려면 혼자서 가야 해요. 그래도 너무 겁이 날 때는 달을 보세요. 제가 무서움을 쫓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산토끼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미호비는 삼촌이 일어나기 전에 길을 떠났어요. 무기는 산토끼가 준 단검 하나뿐이었죠. 날카로운 단검은 달빛처럼 파리하게 빛났어요. 곧 큰 강이 나타났어요. 강에서 우글대던 악어들이 번뜩이는 작은 눈으로 노려보자 미호비는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산토끼의 말을 떠올렸죠. 미호비는 달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죽고 싶으면 덤벼! 미호비는 단검을 꽉 쥐고 물에 뛰어들어 건너편 기슭으로 헤엄쳐 갔어요. 악어들은 자기들이 미호비에게 겁을 먹은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했어요. 비쩍 말라서 먹을 것도 없겠어. 그러고는 눈을 감고 못 본 척했죠. 덕분에 미호비는 무사히 강을 건너서 계속 길을 갔어요. 며칠 뒤 황소도 거뜬히 삼킬 것 같은 커다란 뱀을 2마리나 만났어요. 뱀들은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한 발자국만 더 오면 확 잡아먹어 버릴 테다. 미호비는 겁에 질렸어요. 뱀은 미호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었거든요. 하지만 막 달아나려는 순간 달을 보고는 산토끼가 일러주는 대로 했어요. 미호비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뱀들이시여, 저같이 조그만 아이는 한 분이 먹어도 성에 안 찰 거예요. 2분이 반씩 나누어 드시면
간의 기별도 안 가겠죠. 그러니 먼저 어느 분이 저를 드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군. 내가 먹어주지. 한 뱀이 말하자 다른 뱀이 대꾸했어요. 아니야. 저 녀석은 내 거야. 말도 안 돼. 저번에 부자 장사꾼도 네가 먹었잖아. 내가 다리를 무는 것도 모르고 돈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장사꾼 말이야. 거울 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여자는 어쩌고 몇 달 동안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연했다며. 첫 번째 뱀이 잘라 말했어요. 장사꾼이 그 다음이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차례야. 아니야. 맞아. 뱀들이 다투는 사이에 미오비는 몰래 빠져나와 멀리 달아났어요. 결국 뱀들은 그날 아침을 쫄쫄 굶고 말았죠. 미오비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제 무서운 것이 숨어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무나 꽃을 보며 경치를 구경하게 되었죠. 머지않아 마을이 보였어요. 마을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미오비가 마을로 들어가 보니 마을 사람들이 너나 없이 한숨을 내쉬고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아궁이 불은 꺼져 있고 염소들은 매 울고 있고 아기들은 앙앙 울고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는 바닥에 엎어져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고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도 엄마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요. 추장의 집에 가보니 머리가 허옇게 센 추장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미오비는 추장에게 들리도록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추장은 한쪽 눈을 뜨고 한쪽 귀를 열고 투덜거렸어요. 웬 소란이냐? 아, 그냥 무슨 일인가 해서요. 왜 온 마을이 이렇게 슬퍼하죠? 미오비가 공손하게 말하자 추장은 화를 벌컥 냈어요.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괴물한테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누가 잡아먹혀요? 추장님이요? 나뿐만 아니라 염소까지 모두 다. 염소 우는 소리도 못 들었냐? 미오비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 마을에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던데요. 모두 힘을 합치면 괴물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 괴물은 너무 크고 너무 사납고 너무 무서우니까. 추장의 말에 미오비가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악어 머리에 하마 몸통에 굵은 뱀 같은 꼬리가 달렸다는데 그보다 훨씬 무시무시하게 생겼을 거야. 추장은 머리를 감싸고 몸부림을 치며 끙끙거렸어요. 괴물이 어디 있는지 알면 제가 가서 잡아볼게요. 미오비는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추장이 대답했어요.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군. 그럼 맨 먼저 잡아먹힐 테니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도 없겠지? 괴물은 산꼭대기, 산 꼭대기 동굴에 살고 있어. 불을 뿜으니까 연기가 보일 거다. 아마 잡아먹히기 전에 구워질 거야. 미오비는 달을 쳐다보고 산토끼가 일러주는 대로 말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괴물과 싸워보겠어요. 미오비는 한참 동안 산을 올랐어요. 반쯤 올라가자 괴물이 똑똑히 보였어요. 콧구멍에서 불을 씩씩 뿜으며 동굴 입구에서는 햇빛을 쬐고 있는데 코끼리보다 3배는 커 보였어요. 미오비는 혼잣말을 했어요. 다 올라갈 때까지 보지 말아야지. 계속 쳐다보면 달아나고 싶을 거야. 미오비는 거의 다 올라갔을 무렵 다시 괴물을 보았어요. 아까보다 훨씬 커 보일 줄 알았는데 커지기는커녕 작아진 것 같았어요. 코끼리의 3배가 아니라 코끼리 한 마리보다 조금 큰 정도? 그때 괴물이 미오비를 보았어요. 괴물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자 불길이 산허리를 타고 내려와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미오비는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문득 괴물을 돌아보았어요. 괴물이 다시 크게 보였어요. 코끼리의 3배? 아니 4배쯤 커 보였어요. 정말 이상하네. 멀리 달아나면 괴물이 커지고 가까이 가면 작아지는 것 같아. 아주 가까이 가면 이 단검으로도 죽일 수 있을 만큼 작아질지도 몰라. 미오비는 괴물이 뿜는 불길에 눈이 멀지 않도록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는 단검을 꽉 쥐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서워할 겨를도 없이 죽을 힘을 다해 산꼭대기 동굴로 뛰어 올라갔죠. 미오비가 동굴에 이르러 눈을 뜨자 괴물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동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그 순간 발에 뜨거운 것이 닿았어요. 내려다보니
괴물이 있었어요. 괴물은 겨우 개구리만 했어요. 미오비는 괴물을 들어 올려 등을 긁어주었어요. 괴물은 별로 뜨겁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귀여운 소리까지 냈죠. 캬르랑 캬르랑 포글포글 픽픽 캬리랑 캬리랑 포글포글 픽픽. 가엾은 녀석. 이 넓은 동굴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애완동물로 키우면 되겠다. 불을 뿜으니까 아궁이에 불 붙일 때 쓸 수도 있을 거야. 미오비는 괴물을 소중하게 안고 산을 내려왔어요. 괴물은 미오비의 품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미오비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괴물한테 잡아먹혔을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곧 환호성을 지르며 미오비를 영웅으로 치켜 세웠어요. 위대한 사냥꾼 만세! 세계 최고의 용사 만세! 괴물을 죽였다! 미오비는 잠시 쑥스러워하다가 소리 높여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괴물을 죽이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르려고 데려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저 미오비가 겸손하다고만 생각했죠. 미오비는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달아날수록 괴물이 크게 보이고 가까이 갈수록 작아졌다고요. 그래서 바로 코앞까지 갔을 때는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작아졌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괴물을 보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괴물이 깨어나 하품을 하며 연기를 푹 뿜더니 캬리랑 캬리랑 거렸어요. 얘 이름이 뭐예요? 한 여자아이가 묻자 미오비가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아직 안 물어봤는데? 괴물은 숨소리를 고른 다음 주위를 둘러보고는 입을 열었어요. 나는 이름이 많아. 걱정이라고도 하고 근심이라고도 하지. 가장 한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물로 여기고. 괴물은 다시 하품을 하고는 덧붙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르지. 끝.